97년 한국 시리즈 5차전. 뜨거운 열기 속에 해태와 LG가 막판 승부를 다투고 있다. 하위 타선에서 지금 공략이 제대로 불가능하다 보면 항상 왼손 타자들이 좀 해줘야 돼요. 그러나 이날 사람들의 시선은 무엇보다 한 대형 신인의 탄생에 집중돼 있었다. 약관 20세의 투수 김상진. 짧은 투수 모션 제4구입니다. 제4구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프로 진출 2년째. 햇병아리에 불과한 그가 완투승으로 소속팀 해태를 우승으로 이끈 것이다. 포볼만 한번 골라나간 유지현. 오늘 유지현 1번 타자. 처음 나와서 포볼, 두 번째는 왼쪽 타석에 등장. 김상진 제1구입니다. 쳤습니다. 센터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97년 가을 그는 이렇게 마운드를 뜨겁게 달군 젊은 태양이었다. 왕중왕이 됐습니다. 승 1패 4승 1패로 그러나 2년 뒤인 지금 그는 마운드가 아닌 병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누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암과의 싸움. 이제 그는 볼 대신 희망을 손에 쥔 채 암과의 싸움에서 전력 투구하고 있다. 상진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98년 12월. 보도진들이 둘러싼 가운데 그가 있었다. 2달 전 상진 씨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위암 환자라 생각하기엔 너무 건강해 보이는 상진 씨. 지금은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괜찮아요? 일본에서 귀국한 선배 이종범 씨도 상진 씨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운드를 누비던 후배가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다니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난 네 말 듣고 가슴이 이상하더라고. 이게 가슴이. 저 운동할 애가 생각이 들렸다는 거.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빨리 케어되게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걱정하는 분위기를 상진 씨는 이해하지 못했다. 상진 씨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그냥 덤덤히 받아들였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까닭이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상진 씨는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외에 상진 씨에게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선생님이 뭐 머리도 빠지고 그런다 그래요? 뭐라는 아니 빠진 딱 보도 머리도 많이 안 빠졌네. 많이 빠졌는데 안 빠졌네. 머리가 돌이라서 머리가 돌이라서 안 빠지는 거야? 머리카락 막 잡고 있어. 위암 판정 이후 반복된 항암 치료와 외래 진료. 오늘은 2번째 항암 치료를 끝내고 그 경과를 살피는 날이다. 치료 후 집에서 지내는 동안 상진 씨에게 큰 문제는 없었다. 부작용이 어땠나, 뭐 어떻게 잘 견뎠나 뭐 그런 겁니다. 그 요새 식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잘 먹어요. 식사 잘 해요? 오늘 피검사가 이게 괜찮네. 피가 잘 견뎠네. 보통 지금 백혈구가 많이 떨어질 텐데 백혈구가 크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감염이 생길 정도로 위험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잘 견뎠어요. 혈소판도 괜찮고 헤모글로빈도 11.9 뭐 괜찮고 그다음에
콩팥 기능, 간 기능 다 괜찮고. 네, 옷 벗고, 옷 이것만 벗고. 진찰하게 편하게. 상진 씨가 처음 위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0월. 목뼈 수술을 받고 난 뒤였다. 단순히 심한 운동 때문인 줄 알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 위에서 목뼈로 암이 전이된 것이었다. 처음에 이 부위에 임파선이 제법 있었던 부위죠. 지금 뭐 좁쌀만한 것 없고 큰 임파선 없네요. 없어졌네요. 이렇게 돌아줘. 저쪽 보고. 돌아앉아버려. 이렇게 됐어. 다행히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상진 씨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고 있었다. 크게. 더 크게. 이렇게 개치만 해봐요. 오케이. 됐어. 누워봐요. 더 이상의 전이도 없었고 암 수치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대변 색깔 어때요? 좋아요. 그때보다. 독한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장기 손상이나 구토 등의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괜찮아요. 좋아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상진 씨가 해야 할 일은 지금처럼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고 열심히 치료하는 것뿐이었다. 제일 조심할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내가 그렇게들 얘기한다고. 이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 것. 왜냐하면 한번 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의사 아닌 의학 박사들이 수십 명씩 몰려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 많이 한다고요. 네? 그래서 듣는 사람은 혼동스럽게 되고 듣는 사람은 또 아이고 내가 그거 안 했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만들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난 오히려 남의 말 듣지 말라 그래요. 두 주 해봐요. 상진 씨도 가족들도 모두 이젠 열심히 치료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착한 어린이 약도 잘 먹어. 이후 상진 씨와의 연락은 끊어졌다. 회복할 수 있다는 상진 씨의 밝고 자신 있는 모습. 그것이 상진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4개월이) 지난 뒤 상진 씨가 서울 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연락이 전해졌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외에는 광주에 있는 집에서 지내온 상진 씨.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언뜻 보기에도 상진 씨의 상태는 몹시 악화돼 있었다. (4개월) 만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진 상진 씨. 혼자선 걷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했다. 상진 씨가 얼마 전 갑작스런 출혈로 위절제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상진 씨의 입원은 이제 한 달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때가 그냥 손에 언제부터요? 아까 언제부터? 현재 상진 씨는 위의 반 이상을 절제한 상태. 상진 씨가 위출혈을 일으킨 것은 광주 집에서였다. 잠을 자다 갑자기 피를 토하자 응급실로 갔던 것이다. 불편한 생기신 얘기하시고 아프시거나 그러면 네. 이건 이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119 직접 불러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정신이 멀쩡했어요. 일어날 수 있겠다 했는데 일어나니까 목을 못 가누겠다. 그래갖고 이제 나가면서도 누워있다고 병원에서 그 뒤로부터는 이 내시경에서 막 빵 때우고 괜찮다 싶었는데 오버웨이트를 해버렸네요. 계속? 네.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응급수술 바로 들어간 거죠. 그날 8일날 5시쯤에 들어갔어요. 수술 부위가 어느 정도 회복한 지금 상진 씨는 다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따끔하실 거예요. 주사 맞으실 때 손 움직이지 마세요.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항암제. 며칠째 항암제 주사는 계속되고 있다. 아프지 않으시죠? 괜찮으세요? 수술을 받고 난 이후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든 상진 씨.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진 씨의 몸에 항암제의 독성은 견디기 힘든 또 한 번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병과 싸우기 위해 상진 씨는 그 고통을 견디고 있다. 버려야 되거든요. 총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되는데. 네. 항암제 맞으신 거거든요. 항암제 한 가지만 맞는 건가요? 예, 이거 두 가지 종류는 두 가지고요. 네. 약물 종류가 두 가지고 저렇게 해서 5일 동안 맞으세요. 어제도 맞고 오늘 3일째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오늘 3일째. 이제 22살. 유망주로 손꼽히던 투수. 그 누구도 상진 씨가 이런 현실을 맞게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 고등학교 시절 감독의 눈에 띄어 투수로 발탁되면서 야구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상진 씨. 혹독한 훈련도 프로야구 세계의 비정함도 타고난 착실함으로 묵묵히 견뎌왔다. 졸업 후에는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우려고 대학교 대신 프로 입단을 선택한 효자이기도 했다. 지금 또다시 상진 씨에게 닥쳐온 시련. 이제 그 시련과 맞서 싸우기 위해 상진 씨가 손에 쥔 것은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희망이다. 항암 치료 마지막 날. 별다른 증상만 없다면 내일이라도 퇴원해도 된다. 이거 아픈 거 어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입원 기간이 길어질 모양이다. 대변 어제 수영이 그만두요. 설사하러 갔거든요. 많이 했어요? 예. 락틀로즈 전혀 아니고. 이번에는 치료하는 거 그렇게 서둘지 말지. 통증이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지, 네. 입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좀 보고 들어야지. 네.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상진 씨의 상태. 하지만 상진 씨도 그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모든 환자에서 그랬듯이 네. 이거는 위암이고 네. 지금 어디에 가 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완치를 바라보기는 힘들 거다. 그러나 네. 치료를 하면은 많은 경우에 좋아질 수 있다. 그거 지금 내가 항상 이야기하니까. 네. 모든 환자들은 다 이야기하니까. 네. 암은 발생 장소에서 다른 쪽으로 전이됐을 경우 4기에 해당된다. 상진 씨는 위암 4기 상태, 뼈 쪽으로 전이가 된 것이다. 왼쪽 팔에 너무 힘주지 마요.
가족들도 상진 씨의 상황을 알고 있다. 처음 그것은 막내 상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밀려왔다. 하지만 가족들은 상진이를 끝까지 치료해야 한다는 간절함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 물티슈 뒤에 있지? 일단 수술은 잘 됐다 하니까 뭐 수술 못하고 수술하려고 시도했다가 못하고 그냥 닫아버린 사람도 살고 막 그런다는데 거기다 희망을 걸어야지. 어떻게 결혼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좋은 거 생각해.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자. 하지만 그것은 누나에게도 쉽진 않다. 두려운 만큼 가족들은 상진 씨에게 병을 알리기 힘들었다. 최근에야 위암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진 씨. 그러나 상진 씨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상진 씨가 그 본인의 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 병원 본줄 몰랐어. 나중에 알았을 때는 그냥 초기구나. 그게 또 아니더라고. 나중에 떨고 보니까 또 말기야. 진짜 그 사실 알았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위가 안 좋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집에서 이제 말하더라고요. 하는 데가 안 따라주니까. 어차피 알게 될 거 미리 말해주면 어때서 그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꼭 숨길 필요는 없잖아. 내가 뭐 자포자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왜 자포자기해요. 수술도 잘 됐는데 막 살려고 노력해야지. 아직도 나갈 일이 깜깜한데. 사람 일이란 건 모르잖아. 내가 여기서 다시 나와가지고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보지. 그러나 한 번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상진 씨는 어쩔 줄을 몰랐다. 수술에 연이은 항암 치료 때문인지 상진 씨는 최근 계속되는 열과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 통증. 하지만 누나는 딱히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매일 그저 찜질팩을 바꾸고 데워서 또 바꿔주는 일. 밤새도록 병실과 배선실을 왕복하면서 누나는 빨리 동생의 통증이 멎기를 바랄 뿐이다. 이날도 상진 씨는 새벽이 깊은 후에야 잠이 들었다. 이른 아침, 상진 씨의 형 권영 씨가 찾아왔다. 권영 씨는 동생의 병 수발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얼마 전 광주에서 올라왔다. 매일 어머니가 만든 죽과 반찬을 병실까지 배달해 주는데 오늘은 스포츠 신문도 같이 내민다. 신인이 많이 들어갔다. 프로야구 개막전이 있는 날인 것이다.
타자도 타자인데 투수가 막강해야 돼. 내 볼은 이제 상진이 안 돼. 조만간에 또 뛸 거예요. 형은 동생의 기운을 북돋으려 열심이다. 상진 씨가 빠진 해태 타이거스의 첫 경기. 오늘은 아무래도 승산이 없어 보인다. 아유 배고프다 빨리 나서 밥 먹어라. 저 정도 시간이면 배 많이 고프냐? 게임에 그러니까. 응? 게임이 진짜 끄니까. 이기고 있으면 별로 배가 안 왔어. 말 된다. 누나는 아까부터 시무룩하다. 한번 도울이 없다 해도 그 선수를 너무 많이 단축시켜. 평소엔 5분을 못 견디던 상진 씨. 1시간 넘게 야구 중계를 지켜보다 상진 씨도 결국 잠에 떨어졌다. 늦은 저녁. 어머니가 손님들과 함께 찾아왔다. 잠을 못 자요. 상진 씨만 보면 눈물바람인 어머니. 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오늘은 안부가 궁금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병실에 오래 있지 못했다. 엄마! 그런 어머니가 누난 못마땅하기만 하다. 엄마 오면 나는 뭐야? 새벽에 너 잠 안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애기 울고 있을 때 봐봐. 나는 뭐냐고. 어제 야 니는 동생이고 나는 엄마야. 화를 내는 딸 심정을 어머니가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아들만 생각하면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고 만다. 우리 상진이 똥꼬력을 풀어서 우리 상진이가 살려내. 우리도 다 살려내야 되고 누나 고생하고 형도 고생한 것. 상진 씨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누나도 이내 속이 상한다.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어머니에게 또 화를 내고 만 것이다. 어머니는 결국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찌감치 병원을 나서야 했다. 어린 진이는 엄마와 할머니가 왜 우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 목포에 가족을 두고 진이만 데리고 올라온 지 한 달째. 누나도 이럴 땐 정말 힘이 든다. 언제나 이 먹구름이 지나가려는지 그저 이 모든 현실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아침부터 상진 씨의 상태가 심각하다. 나가려고 해. 왼쪽 팔이 심하게 아프더니 가슴에도 격렬한 통증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너무 힘들어요.
김상진 씨. 어디가 아파요? 아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냐고요? 가슴이? 천천히 가서. 입원한 이후 상진 씨가 이렇게 심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까지 동생이 아파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까지 가슴 아프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했죠. 매번 했죠. 며칠 전부터.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아니 가슴도 아프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일 많이 힘들어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고 싶대. 참지 말고 그냥 울어. 노나는 아파하는 모습에 그만 가슴이 무너진다. 보기에도 힘든 동생의 고통. 곁에 있지만 누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저 힘드세요? 그때 왜 저 앉아 있잖아. 상진 씨의 통증이 계속됐지만 원인은 빨리 파악되지 않았다. 뼈로 전이된 암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인지 항암 치료 과정에서 가끔 발생하는 심장 질환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가슴 아픈데 심장에서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뼈 때문에 통증인지 그 너무 아프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다 치료를 약을 다 줬어요. 진통제 때문에 하고 서미트는 심장 때문에 생겨서 썼는데 그것도 좀 가라앉았으면 심전도를 치고 가야 돼요. 심전도요? 심전도 찍은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상태에 따라서 틀려요. 잠시 후 심전도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좀 해야 되거든. 이렇게 누워있어. 반드시면 누워있어. 잠깐 말씀하지 마시고 편하게. 만약 가슴 통증이 심장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심근경색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점심도 거른 채 누난 꼿꼿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결과는 나오질 않고 있었다. 그 사이 스태프들은 상진 씨의 가슴 통증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계속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결국 상진 씨에게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보기로 결정했다. 오후 4시 상진 씨에게 방사선 치료 조치가 내려졌다. 심장 검진과 함께 뼈로 전이된 암 치료를 일단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가슴? 힘들어 못 있겠어요? 참을게. 아니 참는 게 아니라 힘들지 안 힘들지만 얘기하세요. 힘들어요. 못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제. 불편한 건 알겠어요. 우리 치료를 받으시려면은 이걸 주의적으로 내리가지고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남는. 가슴 통증이 목뼈 쪽의 암 때문이라면 방사선 치료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움직인다. 가슴이 심하게 아픈다. 그러나 아무래도 오늘 상진 씨 상태로는 치료가 무리인 듯 싶었다. 못 견디시겠어요, 이제? 참는다고요? 아니, 자꾸 움직이면 안 된다고. 저한테 걸어가세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상진 씨는 치료를 계속 요구했다.
지금 이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 고통을 이겨내려는 동생. 상진 씨는 그렇게 자신의 병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치료 시간은 불과 5분. 그러나 그 5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방사선과 스태프들도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드디어 길고 긴 5분이 끝났다. 상진 씨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냈다. 이미 시작된 싸움이라면 이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밤 상진 씨의 방에는 계속 비상벨이 울렸다. 진통제와 항생제가 계속 투여됐지만 상진 씨의 통증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지금도 말씀할까요? 심장 쪽이 의심된다는 것 외에 아직 이렇다 할 원인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상진 씨는 새벽 내내 몸을 뒤척였다. 누나도 상진 씨도 무사히 오늘 밤이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상진 씨의 상태는 그나마 괜찮아 보였다. 전날의 악전고투로 상진 씨의 얼굴은 하루 사이 훨씬 더 헬쓱해졌다. 누나에게도 간밤의 피로가 고스란히 쌓여있다. 아침 회진 시간. 그러나 두 사람의 상태를 본 의료진들은 그냥 병실 문을 닫았다. 여전히 심장치료와 항생제 투여는 계속되고 있었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아직 상진 씨의 상태를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냥 떠라. 더 정신없어. 왜? 성이 가라앉은 분위기를 전환해보려는데 누나는 번거롭기만 하다. 나가서 있었잖아. 그렇게 찡그리고 있으라고. 응? 그러니까 찡그리고 있으라고 나가서 있어요. 듣고만 있던 상진 씨가 한마디 거둔다. 집을 싸워. 뭐라냐? 집을 놓고 싸워. 집을 놓고 싸우라고? 누나가 귤을 들고 앉았다. 그냥 앉아있기엔 분위기가 머쓱한 것이다.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서 입안이 온통 헐어 잘 안 먹던 귤. 그런데 상진 씨가 그런 대로 잘 먹는다. 간밤에 고생하고 마음 상했을 누나를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몸 상태도 훨씬 나아졌다. 상진 씨가 식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 상진 씨는 전날 통증 때문에 한 끼도 먹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먹는 것을 보고서야 누나는 안심이 된다. 누나나 형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상진 씨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늘 틈만 나면 아픈 와중에도 농담을 하는 상진 씨였다. 우리가 아프거든. 라고 하지 말고 개그맨이나 탤런트나 그런 거 모르겠어. 그지? 누구보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 상진 씨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나고 싶다. 그때 심전도 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가고 있었다. 요즘 트로포닌 뭐 나가는 거? 트로포닌 아예 나가죠. 심장내과 쪽과의 회의를 거친 결과 상진 씨의 심장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졌다.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아, 울렁거리지 말라는 약은 굳이 울렁거리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죠? 응. 안 울렁거리게? 네. 가끔 한 번씩. 오늘 아침부터는 상진 씨가 목 고정대를 하고 있다. 뒷목이 땡기는 통증을 덜기 위해서다. 빨간 거랑 항생제랑 이제 안 들어가거든요. 어떤 거요? 주사로 놨어요? 아니 여기 아침에 식후에 하나씩 드셨잖아요. 빨간 거 심장. 저기 분홍색 같은 거? 응, 그거 안 들어가고 항생제도 안 들어가고. 이제 안 들어가. 예, 그리고 신장약, 계통약은 저녁에 한 번. 한 번만 들어간다고? 예, 이제 한 뭐 번만 상태가 양호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예, 거예요? 그 특별히 어제 신초음파 하셨잖아요. 그거 예. 보고 한거 같아요. 이게 안 아프죠?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없었다.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렇게 상진 씨의 생명력은 아직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진 씨가 죽도 아닌 밥을 먹고 있었다. 아침부터 우거지국을 먹고 싶다고 하더니 밥을 먹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누나는 상진 씨 먹는 모습에 마냥 기분이 좋다. 혼자서 먹으니까. 좋죠. 나 오늘 엄청 힘들어할 줄 알았거든. 계속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힘들어할 줄 알았어. 아침부터 밥을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그리고 아까 또 지가 밥 먹겠다고 밥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좋지. 여기 병실, 이 병실에 와갖고 처음으로 지가 먹네. 이었고 상진 씨는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모습 보는지 모르겠네. 야, 얼른 물 가져와. 입맛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빨리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온 듯하다. 아침에 형이 녹화가 잘 됐다며 비디오 테이프를 주고 갔다. 상진 씨가 한국 시리즈에서 완투승을 했던 97년 5차전 경기 녹화였다. 불과 1년 반 전 상진 씨의 모습이었다. 그 뭐 떨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 뭐 함성에 이게 또 5차전 아니야. 상진 씨에겐 그때 그 감격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을 터였다.
충망받는 신예 투수, 한국 야구의 기대주. 그런 화려한 수식어보다 건강해서 아름다웠던 동생의 모습이 누나에겐 가슴에 못이 된다. 자, 그럼 오늘 완투승을 거둔 김상진 투수, 배선영 기자, 김상진 투수. 네. 김상진 선수 이렇게 한국 시리즈에서 더군다나 마지막을 승리했다는데 자기의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프로 2년째면서 한국 시리즈 2번을 출전했지만은 제가 2차전 때는 좀 긴장이 돼가지고 제 볼을 제가 제대로 못 던졌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마지막에 생각하고 항상 이제 5회까지 막는다. 5회까지 막으면 뒤에 또 틀릴 때 있으니까는 또 5회까지만 잘 버티자 생각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회복된다 해도 야구를 다시 하긴 어려울 것이다. 상진 씨도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회복만 한다면 상진 씨는 야구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새 인생을 다시 살아요. 이대로 야구 포기해서 다시 그냥 누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다시 이렇게 후회할 지경이 나가야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후회돼. 그동안 엄마가 해준 거 안 먹었어. 그게 제일 후회돼. 엄마가 그렇게 성의껏 맛있게 해준 밥 안 먹고 나는 시골에다가 이제 지방을 지어가지고 그냥 누나들하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치마질 해가지고 서로 돈 걷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고추바지랑 쬐까맣게 해가지고 상추라도 뜯어먹고 그전에는 그렇게 위해 살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어느새 밖에는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일주일 뒤 상진 씨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거기 저녁에 이제 가서 얘가 먹고 놀리는 거. 그동안 상진 씨는 거의 별 탈 없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며칠 뒤에는 퇴원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진 씨는 여전히 4기 암 환자였고 싸움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었다. 아직도 치료의 어떤 몇 가지 다른 방법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환자가 아직도 암과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한, 그건 해야지. 아까 말한 그 희망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그 희망 때문에 그 희망이 사실로 맞아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질 거냐는 나중에 가서 봐야겠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은 가능성을 보고 해야죠.
앞으로 또 어떤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 고통 속에서 상진 씨는 자신의 병과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하고 그때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겨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쉽게 무릎 꿇거나 좌절하진 않으리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상진 씨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희망이라는 끈을 놓은 적이 없었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자신의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 갖고 가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미래를 위해 상진 씨는 오늘도 자신의 병과 맞선 마운드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다.